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일터에서 혹은 또 운전하시면서 또 집안일 하시면서 제 채널 틀어놓고 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화면 뚫어져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요. 편안하게 귀만 열어 두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후 준비 꿀팁을 쏙쏙 넣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5060 세대 참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슬슬 은퇴가 눈앞에 보이면서요. 내 노후는 어떡하나 걱정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우리를 먹여 살릴 황금거위, 소위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계좌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국내은행에서 실무를 했고요. 뉴욕 월가 종합금융회사에서 실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20년 넘게 금융경제를 강의하고 있는 여운봉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개설한 IRP 계좌 다들 하나씩은 갖고 계실 텐데요.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또는 퇴직할 때 퇴직금 받아야 해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IRP 그냥 세금 돌려받는 통장이 아닙니다. 어차피 미래 은퇴 후에 연금으로 다달이 타서 쓸 목적의 장기 투자형 계좌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깰 돈이 아니라 10년, 20년 묵혀두면서 내 노후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녀석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본인 퇴직연금이 DB형인지 아니면 DC형인지 알고 계실까요? 이거 모르면 정말 손해봅니다.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형은요, 퇴직할 때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줍니다. 내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 곱하기 퇴직하기 직전의 월급으로 딱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돈은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회사가 책임집니다. 반면에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형은요, 회사가 매달 퇴직금을 내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직접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회사가 매년 내 퇴직금 몫을 내 계좌로 쏴주면 내가 그 돈으로 어떤 펀드를 살지 또 어떤 ETF를 살지 직접 결정하는 거가 바로 DC형입니다. 따라서 내 투자 성적표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쑥쑥 불어날 수도 있고요.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고 금액도 정해져 있으면 DB형이 최고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DB형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내 퇴직금의 수익률이 내 연봉 상승률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 연봉이 매년 10%씩 팍팍 오르는 3040 젊은 시절이나 또 잘나가는 임원이라면 DB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 5060 선배님들 매년 연봉이 그렇게 팍팍 오르시나요? 오히려 연봉 인상률이 1년에 4%도 안 되거나 또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서 월급이 깎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월급이 안 오르면 내 퇴직금은요,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DB형이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무섭게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벼락거지 세팅이라는 게 바로 DB형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률은 무서운데 내 퇴직금이 DB형 예금에 묶여서 1년에 2% 이자만 받고 있다면 노후 자금 관리를 여러분이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당장 회사 가셔서 DB형을 DC형으로 바꾸셔야 유리합니다. DC형으로 바꾸셔서 내가 직접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내 노후는 회사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챙겨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환 가능 여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달려 있거든요. 만약 회사에서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해둔 상태라면 다른 모든 직원이 DB형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혼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애초에 DB형 제도만 단독으로 도입한 상태라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DC형으로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노사 협의를 거쳐서 회사 차원에서 DC형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야만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것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전환이 가능한 회사에서
DC형으로 바꿔서 IRP에서 투자하려고 하면 이 IRP 계좌는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안전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의 무려 30% 이상의 비중을 무조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금 채권이자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IRP에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IRP 계좌는 은퇴 자금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보호하려고요. 전체 금액의 30%는 무조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30%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예금 대신에요, 채권 혼합형 ETF라는 걸 사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름 그대로 주식과 채권이 반반 섞여 있는 짬짜면 같은 ETF입니다. 주식이 40% 이하 혹은 채권이 60% 이상 들어간 혼합형 ETF는요, 나라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IRP 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면 70만 원은 위험자산인 100% 주식형 ETF를 삽니다. 그리고 남은 30만 원을 예금에 넣는 대신에 주식이 절반 들어간 채권 혼합형 ETF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내 계좌 전체로 봤을 때는요, 주식 비중을 최대 85%까지 쫙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노후 자금인데 예금에만 묵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합형 ETF를 활용하시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IRP는요, 장기 투자형 계좌이기 때문에 채권형보다는 주식형 ETF를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살까요?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사야 할까요? 저는 단연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형 ETF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요, 아주 쉽고 명쾌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가 6천이 넘는 등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꼭대기인데 지금 한국 주식 사면 완전 상투 잡는 거 아닌지, 혹은 지금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한 마음 드시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미국 주식형 ETF가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요, 전 세계 1등 기업들, 즉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이요, 특정 테마라든가 사이클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크고 또 꼭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 미국 시장은요, 기축통화국이죠. 그리고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해온 역사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이 두려울수록 장기적인 성장이 가장 확실한 세계 1등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책입니다. 둘째, 세금 혜택과 달러 자산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증권계좌에서 미국 주식 ETF를 사서 수익이 나면은요, 그 매매 차익하고 또 분배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를 뗍니다. 더군다나 1년에 2천만 원 이상 많이 벌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IRP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 미국 주식형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는 중간에요,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뗍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IRP에서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이연 효과 때문입니다.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탔을 때요, 3.3에서 5.5%의 아주 저렴한 연금 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게다가 미국 ETF는 달러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내 자산을 든든하게 방어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RP에 묻어둘 만한 미국 주식형 ETF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복잡한 거 다 빼고요, IRP에 평생 묻어둘 만한 딱 두 가지 미국 주식형 ETF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코덱스 미국 S&P 500입니다. 이 ETF는 위험자산 70%용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미국의 가장 우량한 상위 500개 기업에 통째로 투자하는 거죠. 워런 버핏도 자기가 죽으면 아내에게 이 S&P 500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망할 걱정 없이요.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가는 아주 든든한 주식형 ETF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기에 아주 좋죠. 두 번째 ETF는 SOL,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입니다. 이건 안전자산 30%용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이 ETF는 앞서 말씀드린 의무 안전자산 30%를 채우기 위한 기가 막힌 상품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당 성장주 있죠. 슈드라고 SCHD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절반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미국 국채의 절반이 섞여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100% 투자가 가능하면서도요. 주식 비중을 높여주고 또 심지어 매월 따박따박 월 배당까지 주는 일석이조의 효자 종목입니다. 연간 분배율은요. 2.85% 정도 됩니다. 예금 대신에 이거 사두시면 마음이 참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배님들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당장 내일 가진 돈 다 털어서 사야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투자의 가장 훌륭한 비법은요.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내일 오를지 또 내릴지 전혀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꼭지일까봐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매달 월급 타실 때마다 혹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든 일정한 금액을 기계처럼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 주식이 비싸면은요 적게 사지고요. 주식이 싸지면 많이 사지는 마법입니다. 이게 바로 평균 단가 인하 효과인데요. 영어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불립니다. 제가 오래전 뉴욕에 있는 종합금융사에 다닐 때요. 창구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브로셔가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브로셔였습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적립식 투자법을 검증해서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아주 간단한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년, 10년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가면 시간에 투자하게 되고요. 어느새 원금에 이자가 붙고 또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신기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제가 정리해드리면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굴리십시오. 그리고 IRP 계좌의 안전자산 30%는요. 채권 혼합형 ETF로 채워서 주식 비중을 늘리시고요. 투자는 흔들림이 적고 우상향하는 국내 상장 미국 주식형 ETF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성공합니다. 우리 5060 선배님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커피값, 술값 조금씩 아껴서요. 내 노후를 위한 황금 거위배를 빵빵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시면 흔들리니까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손잡고 든든한 은퇴 준비해 보시길 희망합니다.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